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 시간인데요.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1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내가 원래 기존에 세워져 있던 식을 단순히 푸는 거였다면 이 활용 같은 경우는 내가 식을 만들고 푸는 것까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1차 방정식의 활용, 우리가 유형별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개념과 문제를 다 같이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수 x를 2배하고 3을 더하였더니 뭐가 되었다? 15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끊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 x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세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수 x에다가 몇 배를 해? 그쵸? 2배를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쵸? 2x가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3을 더하였더니 그랬더니 라고 해서 수학적 기호는 는이 나와야 되겠죠. 뭐가 되었다? 15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x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수 x를 구하여라 까지 들어간다면 자, 이항을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3을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2x는 15는 원래 그대로 냅두고 3이 마이너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2x가 12가 되고 마지막으로 x는을 구해야 되면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으니까 똑같이 뭐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줘서 얼마가 되겠더라? 6이 되겠더라. 그래서 x는 얼마다? 6. 그래서 어떤 수는 6이다 라고까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굉장히 쉽죠, 여러분? 식을 세우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식을 세울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문제가 하라는 대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이 45이다. 자, 여러분, 연속하는 두 수라고 했어요. 연속하는 두 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속하는 두 수는 항상 몇씩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1씩 차이가 나죠. 5, 6, 뭐 7, 8, 10,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두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는 x라고 둔다면 다음 거는 얼마를 더한, 그쵸? 1을 더한 x 플러스 1이라고 놔준 다음에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연속하는 두 수의 합 2에서 끊어주니까 요거 x랑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더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45가 된다 라고 식을 써줘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우리는 x의 값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45가 되면서 이항을 시키죠. 2x는 45 마이너스 1 해가지고 2x가 44가 되고 마지막으로 양변을 뭐로 나눠줘요? 그쵸? 2로 나눠주죠. 그래서 우리가 x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0이다 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어떤 두 수를 구하시오 라고까지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x가 22가 나왔으니까 두 수는 22하고 23입니다 라고 답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연속하는 두 수라고 하면 1씩 차이가 나니까 작은 수를 x라고 넣었다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이라고 넣고 문제 그대로 식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한다면 얼마씩 차이 난다고 봐주면 돼요? 그렇죠. 2 차이 난다고 보면 돼. 예를 들면 1, 3. 뭐 2, 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를 x로 잡는다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2로 잡아주면 되겠더라 라는 것까지 하나 팁으로 알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요번에도 이제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x, 1의 자리의 숫자가 6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5라는 숫자를요, 나타낼 때 3 더하기 5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절대
안 됐었어요. 이 35라는 숫자는 바르게 나타낸다면 10의 자리의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5여서 이렇게 나타내서 35다라고 정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의 자리의 숫자가 x고 1의 자리의 숫자가 뭐래요? 6이래요. 그러면 이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두 자리의 자연수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10의 자리의 숫자가 x니까 몇 x? 그쵸? 10x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얼마? 6.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두 자리의 자연수는 바로 10x 플러스 6이라는 수다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두 자리의 자연수는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자리의 자연수는 해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10x 플러스 뭐는 6은 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래. 자, 여러분, 각 자리의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각 자리의 숫자. 6이면 6, 5면 5 이런 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랑 6을 그냥 가지고 와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에다가 몇 배? 그쵸. 전체의 4배더라.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 각 자리의 숫자라고 얘기한다면 35라고 예를 들면 3하고 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그 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몇 배다? 4배다. 숫자의 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다 꼭 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x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 들어오면서 10x 플러스 6은 4x 플러스 24다. 자, 그럼 이양 해줘야 되겠죠? x는 x끼리 좌변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우변으로 몰기로 했죠, 우리? 그러면 10x 마이너스 4x는 24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6x가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죠. 그럼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x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3이 되죠. 그럼 x가 3이니까 답이 3이라고 적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여기서 말하는 건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그쵸? 3을 넣어서 우리는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30 더하기 6이 되면서 처음 두 자리의 자연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쵸?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알려주면은 10의 자리 숫자는 10을 곱해줘야 되고 1의 자리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주면 된다는 거 요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나이에 대한 문제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몇 살입니까? 21살이래요. 그러니까 21살 차이가 난데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몇 배가 될 때? 2배가 될 때 올해 아들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들이 몇 살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요,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놓는 게 편해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90% 정도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두면 굉장히 간단하게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로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럼 얘를 x로 놨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가 21살이래. 그러면 아빠는 결국에는 아들보다 21살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x라고 했으면 아버지의 나이는 자연적으로 x 플러스 21살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들의 나이와 이제 아버지의 나이를 정했으니까 식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 10년 후에 라고 했으면 아버지도 10살을 먹고 아들도 10살을 똑같이 먹겠죠? 10년 후라고 했는데 15살을 먹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10년 후면 10살을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여기서 끊어주면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지금 현재 x 플러스 21살인데 거기다가 몇을 더해줘? 그쵸? 10을 더해주면 이게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겠죠? 자, 이것은 나이가는 붙여주고 아들의 나이에,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아들의 나이에서 x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아들도 10년 후에는 10살을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0이라고 써줘야겠죠. 그 아들의 나이에 몇 배가 될 때, 2배가 될 때라고 반드시 얘 괄호 쳐줘야 되죠. 왜냐면 얘의 2배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올해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x 플러스 2개 더해서 얼마는? 31은 분배 법칙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2x 플러스 20. 자, 그러면 2항을 해야 돼. 얘가 1로 가고 31은 1로 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쪽에다 2항해서 써볼게요. x 마이너스 2x는 20 마이너스 3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얼마? 11이 되죠? 자, 그럼 x는 양변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해준다 생각해서 얼마다? 11이다. 그러면 내가 x의 값을 찾았으니까 답도 구하면 돼. 올해 아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11살입니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이제 5번 도형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높이가 6cm,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인 사다리꼴이 있대요. 자, 그럼 사다리꼴을 한번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자, 봐주세요. 자, 높이가 6cm래. 그러면 여기 높이의 길이가 몇 cm? 6cm다. 그리고 넓이가 60이래. 그럼 전체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윗변의 길이가 x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는 x 플러스 4라고 잡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 자, 그랬을 때 윗변의 길이를 구하라. 윗변 뭐?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 식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으면 돼. 자, 윗변 얼마에다가 x에다가 밑에 변 얼마? x 플러스 4를 더하죠? 자,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를 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높이 6,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더라? 60이 나오더라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곱하기끼리 먼저 가능하죠, 여러분? 그럼 요거 약분해줘서 곱하기 3은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배 법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뒤에서 오는 분배 법칙 6x 플러스 12는 60. 자, 그럼 2항만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자, 6x는 60 빼기 12 이렇게 넘겨주면 6x가 얼마가 됩니까? 48이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눠서 x는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더라. 그럼 x값 8이 나왔으니까 윗변의 길이는 몇 cm? 8cm라고 써주면 돼요. 만약에 아랫변의 길이까지 물어봤다면 8에다 4를 더해서 아랫변의 길이는 12cm입니다. 라고까지 써주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냥 문제가 하라는 대로 내가 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막 새로운 식을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서 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말이 쉽지. 근데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익히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만 끝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다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요번에는 6번 증감에 대한 문제인데 증감이라고 하는 거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라는 소리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X중학교 A 동아리 학생 수는 남학생을 X명, 여학생은 30-X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정해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자, 그럼 이제 어쩌라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올해를 봤을 때 작년에는 이랬거든? 근데 올해는 A 동아리의 학생 수가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20% 감소하고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해서 총 몇 명이 되었다? 28명이 되었다. 자, 작년 동아리의 남학생 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 동아리의 남학생 수 지금 이미 뭐라고 잡아줬어? X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지금 문제에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식을 하나하나 하라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지금 작년에 남자는 이만큼, 여자는 요만큼 있었대. 근데 올해를 봤더니 남자는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감소했어요? 20% 감소하였죠. 여러분 봐요. 20%를 감소했어. 그러면
퍼센테이지 전체는 몇 프로죠? 100%죠. 그러면 내가 100%에서 20%가 감소했으면 몇 프로가 남는 거야? 그치, 80%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의 식을 본다면 x에다가 100분의 몇 퍼센트? 80%가 지금 올해의 남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원래는 전체 1에서 100분의 20을 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말로 100분의 80이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바로 100분의 80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작년에 비해서 20% 감소했어. 20%를 감소했다는 건 80%만 남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x의 80%라는 식을 쓴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20% 증가했어. 그럼 여러분 100에서 20%가 또 증가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자는 지금 얼마에서? 30 마이너스 x에서 100분의 12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1에다가 이번에 증가했기 때문에 20%를 더해주는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몇 명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총 28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건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남학생 X명에서 20%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80만 곱해주고 30-X라는 여학생 수에서 20% 증가했으니까 20을 더해서 100분의 120을 곱해줘서 결과가 얼마가 되었더라? 28이 되었더라 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봅시다. 요거 00 쉽게 약분되죠? 얘도 00 쉽게 약분되죠? 자, 그 다음에 10을 다 없애고 싶잖아. 우리 1차 방정식에서 분수에 관한 거 했었죠. 분수가 있으면 짜증나니까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 이런 소리 했었어요. 자, 그럼 얘는 똑같이 10을 없애고 싶으니까 각각 양면에다가 10을 각 항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10 약분되면서 몇 x? 그쵸, 8x 더하기 자, 얘도 10 약분되면서 12가 남죠. 그럼 12 앞에다 쓸게요. 분배 법칙 할 거니까 요렇게는 280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 들어간다 치면 8x 더하기 360 마이너스 12x는 280이다 라고 접어주고요.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는 자, 요거 넘어오겠죠? 그러면 280 빼기 마이너스 360이니까 여러분 여기 뭐 돼요? 그죠? 마이너스 얼마 돼? 80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0. 양변을 뭐로 나눠서? 마이너스 4로 나눠서 x는 얼마가 되겠더라? 20이 되겠더라.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는 몇 명이더라? 20명이었더라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 바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공식 꼭 외워야 한다라고 해서 배웠었죠. 자, 한 번만 더 복습해볼까요? 우 이렇게 써서 여기다 거시속 이렇게 써서 선생님 쓰라 그랬죠. 그래서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냥 생긴 그대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시간은 뭐분의 뭐? 그죠?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마지막 뭐는?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공식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거리 속력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눈 번쩍 두고 내가 여기에 이입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어떠한 식이 나와야 되는지를 봐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동차로 A, B 두 지점을 완복하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A, B 두 지점을 내가 자동차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이제 내가 여기서 왕복할 거야. 자, 그런데 갈 때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 지점을 이제 갈 때는 갈 때
올 때는 올 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럼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 40km. 그럼 얘는 속력이죠? 40km per hour. 1시간에 40km를 가는 빠르기. 자, 올 때는 시속 60km. 그러면 60km per hour. 1시간에 60km를 가는 빠르기로 달려서 총 몇 시간이 걸렸대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의 팁은 뭐냐면 총 얼마다 라는 거. 이걸 식으로 쓰면 돼. 총 2시간이야. 그러면 뭐가 총 2시간인 거야?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다 합한 게 총 2시간이다라는 소리죠. 자, 이걸 바로 식으로 옮겨주면 돼. 그래서 갈 때의 시간 더하기 올 때에 걸린 시간은 총 2시간이다 라는 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팁은 뭐냐? 바로 총 얼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식으로 옮겨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넣으라고 그랬죠? 얘를 x로 넣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기의 거리가 전체 xkm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갈 때에 걸린 뭐하고 시간이랑 그 다음 올 때 걸린 시간을 정한 게 총 몇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야. 2시간이 걸렸다라는 식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갈 때의 시간은 뭐분의 뭐였죠, 여러분?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갈 때의 속력은 얼마야? 그쵸? 40분의 거리 얼마? x. 그 다음에 올 때 시간 60분의 x. 이렇게 해서 총 뭐가 나오더라? 2시간이 나오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40하고 60 분수 나왔잖아요. 40하고 60 분모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그거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자라고 해서 자, 40하고 60의 최소 공배수 여러분도 알겠지만 120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불공평해. 여기도 곱해줘야 돼. 그지? 자, 그럼 각각 120을 곱한다고 해서 약분하면 여기 3이 남죠? 여러분 3x 더하기 약분하면 여기 2 남죠? 2x는 얼마? 240이다. 그러면 5x는 240이 돼요. 자,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요? 5로 나눠서 x는 5, 4, 20, 40이니까 8 해가지고 48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계산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x가 48이니까 a, b 두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다? 그죠? 48km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요렇게.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같은 경우에 하는 팁이 선생님 뭐라고요? 그쵸?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고 총 얼마가 걸렸다, 총 몇 킬로다, 뭐 이런 것으로 총 얘를 식으로 써주면 돼. 얘는 총 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더했을 때 2시간이다. 그러면 갈 때의 시간 식 써주고 올 때의 시간 식 써줘서 더했을 때 2시간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유형별로 1차 방정식의 기본 활용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하나하나 유형별로 익히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항상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